자, 이렇게 갖고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의 팁을 몇 가지 다뤄보았습니다. 한 8가지 정도 됐는데 Come on over now and take my hand, wanna dance with you tonight. And I don't care who's watching us, no, you make me feel alright. I could show you everything that you like. I could show you how to light the night. Oh, light up the night. 지금 위정부에 있는 준콩님 가게로 왔습니다. 준콩 수전사 써있네요. 지금 저기 저렇게. 너무 멋있다. 오늘 이제 준콩님하고 놀아야 되니까 길게는 촬영을 못하고 간단하게 핸드폰을 사용해서 촬영할 때의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콘티가 없이 하는 거라서. 일단 핸드폰의 장점은 휴대성입니다. 가볍다, 얇다, 얇은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단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각이 고정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센서가 작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촬영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핸드폰은 이미지 센서가 작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찍어라 입니다. 이렇게 밝은 곳에서 찍으라는 것은 이렇게 야외에서 찍어도 되고 혹은 이렇게 실내에 조명이 있는 공간에서 찍으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가장 좋은 광원은 바로 태양입니다. 폰카로 찍다 보면 맑은 날 이쁘게 찍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빛의 양이 충분한 곳에서 찍을 때 보다 노이즈가 없이 깨끗하게 찍힙니다. 노이즈는 영상에 점 같은 게 찌글찌글한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만약 실내에서 촬영하게 될 경우 뭐 카페나 이런 데 있잖아요. 창문과 전등의 위치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좋은 자리로 가셔서 촬영을 해주세요. 이렇게 빛이 떨어지는 장소로 위치 선정만 잘해도 훨씬 좋은 영상이 찍힙니다. 그게 안 된다면 핸드폰에 있는 그런 플래시라도 터트려 갖고 촬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첫 번째 팁과 연관이 있는 그런 팁입니다. ISO 감도를 강제로 높이지 말아라. 어둡다고 ISO 감도를 높이면 노이즈가 그만큼 많이 올라옵니다. 그냥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묻어두고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포인트가 되는 그런 조명을 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물의 실루엣을 잡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특히 조명 상황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굳이 밝게 찍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인물의 그 외곽선에 실루엣이 생기게 찍으시면 더 느낌있고 멋있게 찍힙니다. 자, 세 번째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갖는 이점 중에 하나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특징을 살린 촬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어딘가에 붙여놓고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의 카메라가 못 들어가는 곳에 두고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스마트폰 중에서 방수가 되는 스마트폰은 얕은 물에서의 수중 촬영도 가능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봐도 카메라로 찍기 힘들었던 창의적인 샷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죠. 이를 최대한 살려서 촬영해주세요. 또한 카메라 워크도 카메라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얇고 가볍기 때문에 한 손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죠. 이번 튜토리얼 영상의 차량 천장신도 사실 카메라로는 불가능한 샷입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얇으니까 천장에 붙여서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큰 카메라로 찍을 때보다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카메라 무빙을 핸드헬드로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적극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 기본 어플보다는 필미c 프로라는 그런 어플을 유료 결제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LG 핸드폰이나 뭐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본 앱에서 수동 노출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카메라에 뭐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꽤 많은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죠. 노출이 계속 바뀌는 것과 일정하게 있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기본 앱은 기본적으로 오토이기 때문에 계속 화면이 바뀌죠. 노출이 바뀌는 그런 촬영은 브이로그 등 자신이 직접 모니터링하기 힘들 때 사용하시고 화면을 보고 촬영하실 때에는 되도록 수동 노출로 촬영하시면 좀 더 멋진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보다 수동 노출의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니까 겁먹을 것도 없어요. 필미c 프로에서는 요 동그라미가 노출, 요 네모가 포커스입니다. 내가 적정 노출로 맞추고 싶은 곳에 동그라미를 올려놓고 동그라미를 한 번 더 눌러서 빨간 원이 되게 하면 노출이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노출이 더 이상 바뀌지 않게 고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좀 더 고급 사용자를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ISO 감도는 물론 셔터 스피드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수동 노출 끝이에요. 포커스도 같은 요령으로 원하는 곳에 네모를 올리고 한 번 더 눌러서 빨간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초점이 거기 딱 맞아서 고정이 됩니다. 초점이 들락날락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앱은 제가 진짜 오래 썼는데 정말 제 값을 하는 어플이니까 추천드립니다.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유료이긴 하지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필름믹 프로로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이동하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영상의 앞부분은 9월 중순쯤에 촬영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옷도 보면 조금 얇죠? 지금은 조금 추워졌는데 그때 콘티 없이 내용을 진행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급작스럽게 일이 생겨갖고 일찍 돌아오게 되는 바람에 내용을 마무리하지를 못했어갖고 편집도 안 하고 이렇게 게으름 피다가 오늘에서야 완성을 하려고 이제 마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마저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에 이어서 5번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번째로 중요한 것은 4K 촬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K는 해상도를 나타내죠. 보통 영상들이 FHD 1080p 붙어있는 그런 FHD로 많이 제작이 되는데, 촬영본은 최대한 큰 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작하는 게 요만한데 만약에 촬영한 게 이만하면 당연히 요만큼 잘라갖고 쓸 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줄이면 화질이 더 좋아지겠죠? 조그만 걸 갖다가 늘리면 화질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큰 촬영본을 얻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4K로 촬영하시는 경우에는 이거를 줄였을 경우 조금 더 색 보정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는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갖고 위에 카드 뉴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초반에 2번째인가 3번째 항목에 아마 나올 겁니다. 어쨌든 자기 핸드폰을 열어보시면 아이폰 같은 경우도 설정에서 4K로 혹은 FHD로 설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 앱을 쓰신다면 거기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필름믹 프로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해상도를 설정하는 그런 항목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4K 해상도에 이어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6번째 항목은 비트레이트입니다. 기본 앱을 쓰신다면 비트레이트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필름믹 프로를 만약에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면 아까 4K 해상도 설정하는 거 밑에 보면 비트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필름믹 익스트림 있죠? 원래 아이폰이 촬영할 수 있는 비트레이트보다 훨씬 더 높은 비트레이트로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트레이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 스타벅스 이벤트를 했던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벅스에서 잔을 가져온 고객에 한해서 한 잔을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이벤트를 내걸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세숫대야를 가져왔죠? 맞습니다. 만약에 요만한 머그잔이라면 커피를 최대한 요만큼밖에 못 담아가겠지만 요것보다는 요만한 통에 담는 게 확실히 유리하겠죠? 필름믹 프로 같은 외부 앱은 이렇게 강제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디테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날 만큼의 그런 효과는 나타냅니다. 이걸 함으로써 단점이 있다면 용량을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좀 발열이 심해지고 배터리 소모가 좀 더 심해진다?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시는 거는 필수가 됩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신다면 보조 배터리는 꼭 구매하세요. 지금 저도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디오에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디오에 신경을 쓰라는 말은 핸드폰 자체는 원래 수음 능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당연하죠. 통화를 잘 되게 하려면 당연히 수음 능력이 좋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녹음도 잘 되는 편에 속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 이럴 때에는 사람 목소리가 아이폰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수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핀 마이크 같은 거나, 혹은 따로 수음을 할 수 있는 마이크를 준비하셔서 그걸로 수음을 하신 다음에 그걸 싱크를 합쳐주는 방법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음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서 이미지 화면이랑 소리의 중요도는 5대5 정도로 굉장히 소리가 차지하는 영역이 큽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촬영했어도 소리가 괜찮으면 굉장히 괜찮은 비디오로 보이니까 소리에 꼭 신경 써주세요. 여행 영상이나 뭐 이런 영상을 만드신다면 편집 파트에서 사운드 이펙트나 아니면 BGM을 제대로 깔아주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오디오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내나 저조도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 핸드폰의 이미지 센서는 굉장히 작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미지 센서가 작으면 실내나 어두운 공간에서 제대로 촬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핸드폰에서 설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파트는 결국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카드 뉴스에 전부 모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셔터 스피드는 결국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느린 셔터 스피드, 셔터를 닫았다 열었다 하는 속도를 느리게 해갖고 빛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건데,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은 이제 모션 블러, 잔상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점인데, 이게 움직이는 피사체에 의해서 생기는 모션 블러도 있지만 촬영자가 손으로 들고 찍을 때 생기는 모션 블러도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손이 조금 떨린다던가 이러면 화면이 좀 더 흐릿하게 촬영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 실내에서는 삼각대나 짐벌 등 안정화 장치에 올려서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화면을 얻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원리를 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응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의 팁을 몇 가지 다뤄보았습니다. 한 8가지 정도 됐는데, 이거 말고도 팁은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 시리즈물로 한번 천천히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창작에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 협찬도 없기 때문에 필름믹 프로와 아이폰에는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어떤 핸드폰으로 촬영하셔도 마찬가지인 내용만 다뤄왔습니다. 최신 나오는 핸드폰들은 좀 더 저조도에서 노이즈가 좀 더 조금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화질을 얻을 수는 있겠네요. 뭐 그래봤자 대동소이합니다.